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했죠. 정부 출범 이후 4년 4개월가량이 흘렀는데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 2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집값이 급등한다. 이건 자주 접하는 소식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통계는 월간 자료 가운데에서도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서울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69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1,407만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4년 4개월 동안 2배로 오른 겁니다. 이에 따라서 평균 아파트 매매값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집값 폭등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379만 원에서 627만 원으로 60%가 넘게 올랐고요. 수도권으로 통계를 좁혀보면 482만 원에서 89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펄펄 끓었던 셈입니다. 네, 결국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집값이 오른 배경은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시중자금 문제가 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증시와 가상자산도 올랐고요. 부동산 값까지 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곧 풍선 효과 등으로 다시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반복했다는 점 기억하실 겁니다. 또 수요 억제 쪽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에 소홀했다는 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집값 폭등에는 심각한 전세난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에도 전세 종말을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61만 원에서 지난달 522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승분 가운데 대부분은 임대차 3법 처리 이후였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이렇게 오른 집값에 따라서 전세값이 또 따라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일으켜 실수요자에게 큰 타격을 준 셈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원인은 짚어봤는데 궁금한 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건지거든요. 네, 일단 집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다는 점은 물론이고요.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도 집값 급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그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따라서 대출이 부실화되면은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집값 오름세 당분간은 꺾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심각한 전세난이 이어지는 데다가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쏟아내면서 물량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공급의 숨통이 트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내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